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쇄 탈당 신호탄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유쾌한 결별을 거론하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어제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입장문을 어제 바로 냈는데 입장문 한번 볼까요? 네, 민주당이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했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 힘들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탈당문을 밝혔는데요. 자, 소영주 대변인, 네. 탈당의 배경 일단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나 육선 하고 싶어. 이 얘기죠. 육선하고 싶어. 국회의장 하고 싶어. 민주당에 있으면 나 공천 못 받으니까 나 나가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요. 그냥 명분 삼아서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나갔지요. 그러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한 1년 넘게는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이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쓴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결별까지 얘기할 때도 당시에 여러 번 인터뷰에 나와서 탈당의 말이 아니라 당을 위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 보면은 민주당이 개딸에 경도됐다는 등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고 하지만 솔직하셔야죠.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 못 받으니까 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더 하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다. 그리고 국회의장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당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그냥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욕심이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이상민 의원의 탈당 선언문 보고 지당하신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민주당의 최근 행태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고 반민주적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따끔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민주당에 남아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개혁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밝혔듯이 이미 그 단계를 지나쳤다.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에 둘러싸인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사당화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그 안에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제가 섣불리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상민 장관의 과거 이상민 의원의 과거 정치 여정을 봤을 때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후에 어떤 게 자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선 의원이 돼서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행보를 걷는 게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숙고를 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논평해 주셨는데 직접 이제 이상민 의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 한번 저희가 한번 전화로 연결해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무소속이 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대전. 제가 대덕연구소단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이기 때문에 줄곧 그쪽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 대덕연구단지의 그런 행사들이라 연구소를 찾아뵈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덕연구소에 가 계시군요. 자, 일단 어제 탈당을 내주셨는데 탈당계 제출 순간까지 좀 망설인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명쾌하게 결론 내리고 이제 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이고 또 그 결론을 내린 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결론을 냈죠. 말하자면 아까 민주당의 누구신가 굉장히 말씀이 좀 지나친데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가소롭다라고 생각되고요. 가소롭다. 제가 한 거는 도저히 제가 그동안 줄곧 이재명 사당 또 개딸들의 그런 일그러진 행태 이런 거를 계속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저희 당의 후보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랬습니다. 대선 과정에
그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발끈하고 뭐라고 했죠. 네. 그때 또 개딸들이 달려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미 그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해서 당의 그 민주정당으로서의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재명 사법 의혹을 방어하는 방패 정당으로서 역할을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영장 기각되고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니까 더 기세가 등등하고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저 개입할 여지도 없고 네. 공간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더 이상 제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닌 지금의 그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탈당해야 되겠다. 당을 나와야 결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겁니다. 저는 민주당과의 결별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 또 개딸당과의 결별이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유쾌하게 결별을 했습니다. 네. 뭐 사당화 민주당 사당화 이걸 경계를 하시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관심은 이상민 의원이 일단 어느 당으로 갈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제는 좀 연락이 없었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은 연락이 왔는지 뭐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가 어제까지 민주당이었고 당을 이제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뜻을 그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제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재명 사당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어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저도 여기에 몸담은 저로서 육선이 돼서 네.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서 정치개혁이나 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네. 이제 앞으로 제의 구체적인 행로는 그 탈당문에도 적시해놨습니다만 지금 뭐 온전한 정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재건하는 또 움직임도 원내외에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 이제 원칙과 상식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제3지대 어디에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연합하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말씀하신 지금 전해드린 그런 부분들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뭐 얼마나 되신다고 일단은 보세요. 아니 제가 뭐 판단하셔야겠지만. 얼마로 된다고 수치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고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지역민이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에 어떤 것이 더 최적화되고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나 제가 연합 세력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설사 민주당이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고 영남 호남의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서 아주 그 강고한 그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치의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깨트리고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3의 정치 세력이 좀 등장해야 된다. 네. 그런데 각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떠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주 만나서 탈당 의사 전달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연락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뭐 속시원히 대화하고 나가지 못한 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으실까요? 제가 2004년도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살아라는 열린우당의 슬로건에 설레였고 지금도 설레이는 슬로건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5선에 이르도록 한 제 소속된 정당이었는데 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아주 깊게 아쉬움과 안타까움 있지만 애써 저는 유쾌한 결별을 하고 후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는 원래 참 인간적으로 또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뭐 지금까지 못했던 뭐 어떤 조언이랄까요, 충언이랄까요, 뭐 어떤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건 뭐 굳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저 자기 객관화를 좀 해서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보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에 도움이 될지 또 폐해를 끼치는 건 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해당되는 잣대이고 또 누구 상대에 대한 잣대는 자신의 잣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어떤 적을 어디 두실지, 뭐 적을 둔다면 대전 유성울이 현재 지역구지 않습니까? 뭐 옮겨서도 네네. 지역구는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도전을? 아니 하실 당연히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제 지역구에서 5선에 지금 이르렀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연구소와 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끄는 과학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제가 또 그런 소망과 책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치 또 결정되면 한번 저희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신없는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었고 현재는 무소속인 이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소영주 대변인.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우리 이런 가운데 또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또 방금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뭐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이상민 의원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냥 보면은 그냥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금 이상민 의원과는 결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에 남아서 뭔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이상민 의원처럼 저렇게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거 제일 쉬운 게 탈당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당에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후배가 얘기하는 걸 가소롭게 들으셨다고 했지만 그거는 가소롭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왜 당에 나와서 못 싸우시죠? 진정성이 퇴색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대단히 국민들이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건 대전에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후배 말을 가소롭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낙연 전 대표나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을 세운 비명계라고 불리는 그분들 지금 개딸들이라고 칭하는 분들한테 엄청 공격받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에 남아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싸울까요? 이게 애당심이에요. 이게 바로 애당심인 거예요. 이상민 의원과 비교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움직임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아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오해는 할 수 있으나 네. 지금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통해서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응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자양분 역할을 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셨지만 원칙과 상식 비명계 모임이죠. 여기도 일단 지켜보고 이달 말쯤에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이상민 의원이 받았던 어떤 그 압력, 개인적 스트레스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받고 있는 그 개인적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친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친명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연히 이낙연 전 대표 뵐 일이 있었는데 만났습니까? 근데 뭐 깊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지나치는 수준이어서 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는데 그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셨더라고요. 어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남아서 이른바 친낙 의원분들에 대한 정당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의 노력은 하겠지만 본인이 이 선수로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추동력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당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비명계 탈당 러시, 뭐 연세희 뭐 탈당 뭐 가능성 충분히 있는 얘기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요, 신당을 좀 창당하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한 분이 계신데, 이 반윤 연대로 일단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선 영상으로 한번 찾아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윤석열 퇴진당, 선봉에 서서 싸우는, 우리 민주당을 침대 축구한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과연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어깨를 들고 연대하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분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 일단 윤석열 퇴진당이라고 일단은 당 명까지 정했는데, 비례정당 창당 계획인데, 송영주 대변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늘 정치라는 건 가능성이 열어놔야죠. 그리고 창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누구나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창당 가능합니다. 정당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반윤연대라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보수 측 내에서도 반윤연대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정 운영 자체가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이런 정말 꽉 막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은 보수 진보 나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측에서 반윤연대를 주장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진보 측에서 반윤연대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맞아떨어진다면 신당 창당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뭐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그런 네이밍 때문에 어떤 뭐 우스갯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반윤연대 이 부분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거제.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선거제 그렇게 보고 결정되면 얘기 나겠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만나 말씀하신 대로 거론했는데, 그 얘기도 정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절대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 윤석열 위성정당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는요, 거기에 대해서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가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광재 대변인, 일단 네. 송 전 대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도움이 안 때문이겠죠. 된다? 이른바 뭐 어떤 사람 특정인에 대한 반대를 기치로 정당을 만든다는 게 유권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정당성 없는 정권들이 있었을 때 반민주 독재를 외치면서 학생운동을 했을 때는 여러 국민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86이라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도덕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 활동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도 다 거쳤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그래서 특정인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을 기치로 정당을 만들었을 때 유권자들이 정확히 평가해 줄 거라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지지세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일단 비례대표제 선거구 제도가 좀 결정되고 나서야 일단 나눌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